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은요 광복절이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덥고 그리고 어려운 장세에서는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휴식을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빌 게이츠가 국회를 방문한다고 해요.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이제 궁금한데, 아무래도 많은 또 이 기업 총수들이 방문할 건지 또 면담 성사가 될 것인지가 그게 이제 또 주목 여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들을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같이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죠. 우리 정부에서 지금은 250만 호 정도의 첫 주택 공급 발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건설 관련주, 인프라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약이었으니까, 아파트 더 짓겠다라는 건 공약이었으니까 어디에 지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지을 거며 뭐 계획은 뭔지 그런 것들을 청사진들을 조금 공개할 것 같으니까 인테리어 관련주라든지 또는 건설 관련주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또 어떤 일이 있는가?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를 가장 많이 쥐고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FOMC 의사록은 개별 종목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 FOMC 의사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뭐 금리 올릴 건 당연한데 올린다고 하면 어떤 속도로 올리고 어떤 템포로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올리려고 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동방신기가 신곡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츠로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새 싱글 앨범을 발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오랜만에 복귀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SM 관련주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가 열리게 됩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무인이동체 하면은 무인이동체 뭐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드론 택시라던가 드론으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던가 무인 드론 택시, 뭐 드론 택배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와 엔터 관련주가 수요일 전후로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8월 18일은요 소카가 상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소카 이용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렌트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소카를 이용하시고 있고, 그리고 중고차 판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은 상장될 예정입니다. 뭐 주식수가 36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또 품절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서 소카 이름이 알려진 만큼 상승세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하신 분들은 따상이 가능한지 조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장기 투자하시려고 한다면은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게 좋은 거지, 거품 생겼을 때 들이대면은 굉장히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폴란드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을 한다. 뭐 방산, 뭐 무기, K9 자주포라든지 또는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을 또 수출한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등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주를 잡고 계신다면은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관심 있게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점에 있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시세 나오고 나면 늦었다는 거, 그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에는요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뭐 미국 옵션 만기일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옵션 만기일은 뭔가 이벤트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는 정도인 거지, 저때 뭔 일이 생기니까는 뭐 조심하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자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금요일에는 블랙핑크가 또 컴백한다라고 합니다. 뭐
뭐 이번에 핑크 베놈이라는 앨범이라고 하는데 어떤 음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1년 10개월 만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가 이제 조금 완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콘서트도 열어야 되고 앨범 이렇게 수익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노리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름쯤 되니까 계속해서 한 주 걸러 한 주 뭔가 컴백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엔터주들이 요즘에 좀 부진했는데 엔터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지금부터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잡아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잡아놓으면 이 그룹이 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한 게 언제 발표가 되냐? 겨울이나 내년쯤에 발표가 되거든요. 발표되기 전에 지수는 이미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뉴스창을 통해서 누구 가수 컴백 소식을 왜 알려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엔터 관련주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뭐 음악을 막 많이 듣고 저 팬심을 가지고 팬이진 않지만 그래도 저런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엔터주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다음 주도 뭔가 이런저런 이슈들 그리고 일정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FOMC 의사록 공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별 종목이 하나하나가 아무리 잘났어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종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 기원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